일부. 그 집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왜 떨어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식은 도박이야. 부동산은 그래도 손해는 안 봐. 이 말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주식은 무섭다고 못하겠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파트는 10억, 12억이 돼도 망설이지 않고 사시면서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는 망설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고 주식은 무서운 도박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 이남매 아빠인 친구였죠.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돈 얘기가 나왔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난 그냥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다. 주식은 무서워서 절대 못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요즘엔 ETF나 우량주도 있고 장기 투자하면 괜찮다던데? 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주식은 그거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 하루에도 오르고 내리고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구나.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에 더 익숙한 이유는 숫자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역사와 경험들이 숨어 있죠. 한번 떠올려 볼까요? 1980에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의 부동산은 사는 순간 오르는 자산이었어요. 직장 동료가 아파트를 샀다 하면 며칠 뒤에 웃돈 붙여 팔았고 어디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청약을 넣었죠. 이런 기억이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반면 주식은 어땠을까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동학개미 운동으로 상처받은 투자자들, 주식은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불안감이 쌓였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거의 없었죠. 돈 얘기하는 건 좀 없어 보인다. 투자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 주식 투자는 은근히 죄책감까지 동반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1초마다 가격이 움직이는 걸 앱으로 실시간 확인하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정말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의식 속에 새겨진 투자 감정 때문일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왜 한국인들이 주식보다 부동산에 더 익숙한지, 그 심리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이 두 자산에 대한 심리적 신뢰의 차이와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좀 더 깊게 다뤄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요. 2부, 한국인은 왜 부동산을 더 믿을까? 1부에서 우리가 주식보다 부동산에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건 단순히 정보 때문이 아니라 삶을 통해 몸에 밴 경험과 감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부터는 그 심리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먼저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보죠. 사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부동산은 삶의 목표이자 생존수단이었어요. 60에서 80년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거는 곧 불안정한 삶과 직결됐습니다. 월세방, 단칸방, 새방살이 이런 경험을 거친 분들에게 내 집은 곧 삶의 안정이었어요. 그러니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던 거죠. 게다가 실제로도 부동산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집값은 올랐고 환율이 요동쳐도 강남 아파트는 버텼고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땅은 남는다 는 말은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겐 부동산 이꼬르 안정이라는 공식이 거의 조건반사처럼 새겨졌어요. 반면 주식은 어땠을까요? 한 번이라도 큰 하락장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주식의 공포를 잊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몇 년 동안 계좌를 아예 안 봤다고 해요. 최근엔 코로나 이후 반짝 반등했다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악재 속에서 또다시 큰 조정장을 맞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유 없이 당했다는 기분을 느꼈다는 점이에요. 부동산은 그래도 입지, 학군, 개발 계획 같은 논리적 판단이 작용하는데 주식은 뭔가 더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왜 오른 거지? 왜 떨어진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불안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게 돼요. 여기서 한국인의 성향도 한몫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확실함을 좋아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내가 뭘 하고 있는진 알아야겠어. 그래서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을 느끼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분석해도 갑자기 미국 증시 하락, 환율 상승, 유가 급등, 도저히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투성이에요.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신뢰를 거두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은 내가 만져보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실물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면 직접 가서 문 열어보고 벽 두드려보고 창문 열어서 햇빛 들어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은 내가 주주인 회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산 ETF가 뭘 담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만든다는 점에서 신뢰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신뢰는 오감으로 체험한 축적된 신뢰고 주식에 대한 불신은 설명되지 않는 상처의 누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균형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음 3부에서는 이런 투자 심리가 실제 투자 선택, 경제 흐름, 세대 간 갈등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3부, 모두가 부동산만 바라볼 때 생기는 일들. 1, 2부에서 우리가 왜 부동산을 신뢰하고 주식을 꺼려 하는지 그 배경과 심리를 이야기해 봤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자산에만 몰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에선 돈을 번다 이꼬르 부동산을 잘 산다. 이 공식이 너무 오랫동안 작동했어요. 실제로 직장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이번에 어디 샀어? 시세 올랐대? 이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주식이 올랐다, 배당이 괜찮다 는 얘기는 조금 불편하거나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한국 사회 전체가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자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져오는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청년과 기성세대의 투자 기회 차이, 자산 불균형 확대, 경제 시스템 왜곡,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1. 세대 간 투자 기회 너무 달라졌습니다.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치솟기 전 주거지든 투자든 비교적 진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청년들이 갓 사회에 나와 수억 원짜리 부동산을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 젊은 세대는 주식이나 코인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발생하는 인식 차이가 세대 간 불신 그리고 요즘 애들은 투기만 한다 는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2. 자산 불균형 더 커지고 있어요. 모두가 부동산만 쳐다보는 구조에선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차이가 아니라 기회의 차이로 번져요. 대출을 끼더라도 부동산을 사서 오르면 레버리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또 다른 투자로 연결할 수 있지만 애초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그 첫 번째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거예요. 3. 경제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산의 흐름이 모두 부동산으로만 향하면 기업 투자, 기술 혁신, 금융 생태계는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한국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주주에게 보상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해요. 한국의 기업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보상은 서울 강남 아파트가 받는다. 또 하나, 이건 감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주식 투자는 실패해도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넘기지만 부동산은 실패했을 때의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생기고 과도한 집착과 불안정한 사회 심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모두가 같은 곳만 바라보는 사회는 결국 다양성을 잃은 사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볼게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4부에서는 투자 심리를 넘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균형 잡힌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4부, 믿음, 불안, 그리고 선택의 용기. 3부에서 이야기했듯 우리 사회는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자산에
너무 많은 신뢰와 기대를 쏟고 있어요. 그 결과 주식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것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요즘엔요,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투자에 대해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무조건 오른다. 왜 오르지? 다들 산다. 나는 괜찮을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정말 그런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려는 성숙한 태도가 자라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물론 주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차트를 보는 것도, 재무제표를 읽는 것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도. 그런데 저는 진짜 어려운 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매일 숫자가 바뀌는 자산이에요. 그건 곧 내 감정이 매일 출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은 수익이 나서 기쁘고, 내일은 떨어져서 불안하고, 모레는 반등할까 다시 들여다보다가 지치고. 그래서 주식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내 성향과 인내심, 불안감과의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산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변했고 우리의 자산 운용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부동산 하나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 연금 불안, 고정 수입 축소. 우리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열린 시선과 균형 잡힌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주식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공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투자거든요. 공부하고 알아보고 경험해보면 주식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시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이 생기면 부동산도 주식도 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안전한 투자란 무엇인가요? 숫자가 오르는 것? 손해를 안 보는 것? 남들 다 하는 것?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안전한 투자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걸 고르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투자라는 거창한 단어 뒤엔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숨어 있죠. 그 인생이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나를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길 조용히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